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4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1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6%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오늘 이제 좋게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 외국인 투자자가 3,200억, 기관 투자자가 1조 1천억을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많은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00억, 기관 투자자 마이너스 200억 정도로 매도하면서 각각 200억 정도씩 주고받았습니다. 자, 코스피는 2800선을 다시 돌파를 했고요. 고점을 더 높이면서 위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가 오늘 급등을 하면서 이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아직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좀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목요일은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힘을 더 받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한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매수 진행되었고요. 근데 기관 투자자를 보시면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한 매수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금융 투자는 매수했다가 또 매도했다가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했던 것을 또 다음에 또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정도 매수 잡으면서 5천원 가까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아래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다행히 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하락분에 대해서 일부 좀 메워주면서 이틀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을 할지 좀 2차 전지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하게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라든지 그런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방향을 확실하게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00억 정도 매수, 기관 투자자 200억 매도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한 3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코스닥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은 그렇게 이제 좋아 보이진 않고요. 코스닥이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힘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다우는 이제 보합이었고요. 나스닥은 또 올라갔습니다. 니케이도 힘을 받으면서 최근에 이 두 증시가 굉장히 힘을 많이 받고 있고요. 상해 조합은 0.8% 떨어지면서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도 이제 6원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1,400원 근처에서 계속 밀어붙이면서도 또 꾸역꾸역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위로 올라간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두 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물가지표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거의 보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는 전체적으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0.4%. 그럼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유럽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 한번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83.24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2.4달러,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금리는 추가적으로 더 내렸죠. 4.36%까지 하락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급등세를 멈추고 좀 이 채권금리가 꺾이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없이 좀 더 하락을 하면서 이전에 떨어졌던 부분까지 내려가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채금리 안정화되면서 코스피도 좀 올라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90원 상승해서 0.9% 정도 상승했고요. 19,4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했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반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크게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반등하면서 마무리되었고 시간 외 거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많이 줄어 있는 모습이고요. 일별 거래도 300만 주로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90원 정도 올라가면서 전날 내렸던 것보다는 좀 올라왔지만 최근엔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바닥을 한번 형성하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같은 패턴이 나왔고 또 한번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쌍바닥 형태로 이제 반등을 해준다면 확실하게 이번에 22,000원을 다시 도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이 도전이 이 시기가 지금 2주 안에 곧 이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뭐 주가가 상승해서 하락해서 계속해서 그때마다 그 수주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은 저는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뭐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최고 수주가 될지 안 될지를 먼저 알고 세력들이 움직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가두리를 형성해서 평균 단가를 이쯤에서 계속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된다면 이제 위로 치고 나가는 것이고요. 되지 않는다면 아래로 좀 더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모든 이제 정보들을 다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뭐 수주가 되든 안 되든 나는 쭉 가겠다. 뭐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 안 되면 추가적으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요쯤에서 멈추겠다. 뭐 그러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상 그 체코 원전 수주를 떠나서도 SMR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발 SMR 수주 소식만 들려오더라도 이전처럼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한 이번 주 금요일 끝나면 다음 주 5일,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소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좀 더 끈기 있게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투자자 수급입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24만 주 매수했고요. 금융 투자가 28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 물량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큰 의미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금융 투자 외에는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조금 매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큰 변화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3만 3천 주 정도 매도했고요. 이것도 이제 끝까지 집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고는 뭐 계속해서 40만 주 수준이죠. 48만 주로 오늘 또 늘어난데요.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공매도를 넣었다 뺐다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공매도 잔고가 이제 활용할 만한 잔고가 거의 없고요. 여기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차잔고고요. 대차잔고는 지금 이제 상환이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환이 29만 주 정도 되면서 전날, 전전날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상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대차잔고가 지금 줄어들어서 1660만 주까지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 계속 줄어들어 있고요. 추적 물량은 뭐 지금 35,000주에서 32만 주로 증가를 했습니다. 전날에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래서 21.38%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 추정 대비해서 당일 물량이 크게 변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특정 뭐 파생 상품 관련 혹은 대차 잔고라든지 공매도 잔고 관련된 이런 움직임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뭐 들어왔다 빠졌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하게 외국인 투자자가 35,000주 했는데 30만 주 매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적절하게 그냥 요 수준에서 지금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1%한 초중반 정도에서 계속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거래원은 지금 뭐 전날에는 신한증권이 좀 매수를 했었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수 매도가 상반되는 모습이었고요. 거의 동일한 물량이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하게 기술적으로 언급드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협력사 현장 기술인을 초청해서 K 원전 기술 서포터즈를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곧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원전 이 제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세계 최고 원전은 여러분 손끝에서 시작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제 품질 강화에 힘써달라는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이러한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해서 이제 품질에 신경 써달라는 점은 앞으로 곧 이 수주에 대해서 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곧 이제 체코 원전의 결판이 날 텐데 거기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좀 보도록 하겠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전에 염두를 해둔 듯이 발표를 했고요. 인프라, 원전, 방산, 전략 수주 청력전을 하고 5년간 85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수출입은행 기능 대폭 확대를 하면서 이제 배터리, 뭐 반도체 첨단 산업 지원도 하지만 그 이외에 지금 이제 해외 인프라, 원전, 방산 등의 전략 수주에 이제 2028년까지 8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5조 원꼴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원전과 같은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금융에 대해서 이제 불리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코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볼 거고요. 우리나라 자체가 매년 15조 원씩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또 고무적인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프랑스 대비해서 좀 이제 금융 지원 쪽이 좀 약하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 이 패키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에 대한 그런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큰 인프라 수출에 대해서 아주 통 크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프랑스와 그런 금융적으로 크게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EU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속 뭐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EU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동유럽 쪽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이 프랑스가 지금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제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도 한미와 원전 SMR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가 한국 및 미국과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와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터키 고위 에너지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스프 제일란 터키 에너지부 관리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회의에서 3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고요. 한국과 미국과 함께 이렇게 흑해 지역의 시노프에 건설 예정인 제2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제1 원전은 러시아로 갔고요. 제3의 원전은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의 원전이 이제 시노프 건설을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 쪽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고요. 미국과 함께 또 우리나라가 진출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EU 공동체라고 하면서 또 이제 튀르키예조차도 이 제1, 제2, 제3의 발전소도 지금 단 하나도 지금 프랑스가 EDF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이름도 거론되지 않고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 최근에 월파 원전이죠. 거기에도 프랑스가 배제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이제 동유럽 국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폴란드, 뭐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러한 국가들도 전부 다 지금 이제 프랑스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코가 EU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 뭐 프랑스를 선택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EU 국가들이 지금 어떠한 선택들을 했는지 지금 사례들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EDF가 뭐 프랑스라는 국력, EU의 의장국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뭐 결국에는 이 원전에 대한 납기, 그 다음에 건설 가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우리나라만 지금 단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이 합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합작, 그죠? 팀 코러스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계속해서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점점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 같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하는 루마니아 SMR, 뉴스케일 파워 프로젝트죠. 사업이 자금이 대거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파워 뉴클리어 지원 자금을 이제 최대치로 2억 4천만 달러로 상향 추진을 한다라고 하고요. SNN이라는 그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죠. 네. 공기업이 이렇게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에 많은 자금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전 세계적으로 SMR 건설에 이 힘을 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뭐 SMR이 지금 당장에서야 대형 원전 대비해서 단가가 좀 비싸고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둘씩 현실화시켰을 때 또 다른 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순항을 가고 있다. 루마니아 프로젝트도 그렇고 뉴스케일 파워의 스탠다드 파워 계약도 그렇고 그렇게 둘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SMR 파운드리 역할과 대형 원전에 추가 수주를 했을 때 대형 원전 한 기당 1.5조 원의 최소 수주를 하면서 체코에서만 6조 이상의 수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가 들려왔을 때 이 급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시장 이번 주 마무리하고 주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